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jon 대표입니다. 오늘 하고 어제 시장이 연일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한번 이제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서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배경을 제가 너무 많이 빠져서 좀 화살표를 좀 기운을 좀 받으시라고 대략 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은 오히려 폭등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M 플러스라든가 대부 마그네틱,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참 많이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주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종목들을 사서 기다리면 올라오는 게 맞는 거고, 시장을 맨날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또 쫓아가고 이러면 주식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어차피 돌고 도는 건데, 오르면 내려가고, 좋은 종목들은 내려오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2000년 장비 업체들이 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린 작년 중후반부터 이미 2분기부터 시장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었는데, 참 그게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또 좀 그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좀 짧게 만들어 볼게요. 자,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우리가 식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부분이죠. 바로 이제 미국도 발작을 했고 한국 증시도 좀 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의 대차 대조표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 모기지나 국채에 재투자를 하는 게 이제 보통 반식입니다. 그게 양적 완화를 그동안 해왔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재투자가 멈추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축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무섭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중단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소리를 보시면 되겠고요. 대차 대조표를 확대한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산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자산을 늘린다는 것은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산을 줄인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말은 결국에는 채권의 축소인데요. 특히 MBS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먼저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BS 채권을 매각하게 됐을 때, 자, 채권은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일단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BS 그동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최근에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2006년도 부근과 지금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2013년도 이때도 이제 버냉키가 사상 초유로 처음으로 이제 이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긴축 발작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못했고 2017년 말부터 이제 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3월까지 축소를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시장이 폭락하고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준 대차 대조표의 모습이 지금 8조 8천억 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1경 뭐 한 5천억 정도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대차 대조를 축소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바로 2017년부터 19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우리 뭐 많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버냉키 벤이 헬리콥터 벤이 유동성을 대규모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때 한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14년도에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산 매입을 멈췄어요. 멈췄고 양적 완화를 멈췄고 테이퍼링을 하다가 여기에서 2017, 18년 동안에 여기에서 이제 자산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규모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8조 8천억 달러까지 지금 연준 대차표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줄이겠다라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이 4월 달에 끝나고 금리 인상도 모자라서 여기다가 대차 대조표까지 축소하겠다. 자산을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제 모기지 채권, 즉 미국을 떠받쳐 왔었던 중에 하나죠. 2008년도에 미국에서 왜 경제위기가 터졌겠습니까? 바로 그 닷컴 버블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들이 향후에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었고 2006년도에 어마어마한 그런 유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요. 그래서 이 좀 서브프라임, 좀 신용등급이 낮았던 그런 사람들의 폭탄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케이스 실러의 주택 가격 지수가 이미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가 또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유동성을 이제 축소하고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서서히 한 1년, 2년 정도의 텀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골마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2017년, 18년도에 그런 이제 지금과 비슷한 대차 대조표 축소 나왔을 때 한번 발작했던 미국 증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올라가다가 이제 또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져서 나왔던 하락으로 판단이 됐고요. 여기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시작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한번 충격이 왔다가 올라오다가 이제 밀려내려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뜯어 본다라면 이 자산 매각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을 폭락시키는 않습니다. 또 급락하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1년, 2년 정도의 시차가 지났을 때는 분명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쪽에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봤던 부분들이 이제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는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는데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징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10년물 국채 채권이 1.6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단기 채권가의 수익률이 다시 좀 스프레드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이 좋아졌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우려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있고
그리고 또 요게 또 잠깐 좀 잊혀져요. 그래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옵니다. 나오고 향후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는데요. 뭐 이렇게 유동성을 무조건 줄인다. 예, 라고 하면 기술주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먼저 많이 빠졌고 성장주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좀 가치 중심으로 있는 다우 지수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계속 3,050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가격대인데요. 이거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역시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지수 그동안 좀 잘 버텨왔지만 이번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도 좀 연일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틀 사이에 한 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종목들의 하락률을 보게 되면 10%가 넘어간다 생각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지수 하락폭의 두세 배가 개별 종목에 빠지는 폭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두세 배 정도 종목들은 하락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어디쯤 또 반등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 참 알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안착을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이런 파동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파동인데요. 여기에서 지지받고 갔기 때문에 조금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조금 지금 저점은 어디냐, 이거 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볼리저 밴드라는 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볼리저 밴드라는 것을 갭으로 이탈하는 그런 시점이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저점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개파락이 진행된다면은 한번 양봉 한번 나올 수 있는, 근데 여기서 하락 출발하지 않으면 또 음봉으로 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상승 출발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경제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투자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드리지를 못해 왔습니다.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종목 싸움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이슈라던가 이벤트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요즘에 좀 뭐 제가 얼마 전에 에브리봇을 올려드리고 뭐 한 90% 정도 급등세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MPC가 상한가를 가면서 또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텔레그램인데요.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시간 어떤 이슈, 요즘에 이슈가 없으면 주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텔레그램 까시고 요거 제목 아래에 있는 그 초대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까시고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은 누구라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건투하시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이겨내셔서 희망찬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호랑이라고 했는데 호랑이가 좀 기운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